그러면 시작할게요. 어, 이제 모델 예측 제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 박사님이 세미나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죠? 코드를 받은 게 있고 모델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읽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모델 예측 제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복습으로 한번 좀 훑고 좀 코드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과정이에요. 지금 제어 대상이 되는 플랜트가 있고, 그죠? 제어 대상이 되는 플랜트가 있고, 플랜트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모델이 이제 LTI 시스템이에요. 그죠? LTI 시스템이라서 A, B, C, D 매트릭스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X를 상태 변수라고 하죠. 스테이트라고 하고, U를 이제 제어 입력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제 X를 보통 저희가 학부 수준에서는 모든 상태량을 저희가 계측을 할 수 있다. 제어 대상이 되는 상태량 계측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X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옵저버나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옵저버는 저희 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나한테 필요한 모든 상태량을 내가 잴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플랜트라는 거는 실제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실제 존재하는 어떤 뭐 자동차를 제한다 하면 자동차, 실체가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컨티뉴어스예요.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아날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라서 실제 Y, 이제 출력 Y는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는 애다. 아날로그로 나오는 애고, 얘를 내가 센서로 측정을 하는 순간 얘가 이제 디스크리트가 되죠. 그죠? 센서로 측정을 하면 이제 샘플링 타임이 도입이 돼서 디스크리트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도 디스크리트 과정이에요. 그죠? 제어기를 우리가 구현을 한다 그러면 아두이노나 뭐 보드에 구현을 한다. 그럼 걔는 다 디지털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이산적 과정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컨트롤 입력을 할 때. 샘플링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어떻게 넣어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어기를 설계를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산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상태 공간 방정식 하면 이렇게 x 닷 이퀄 ax 플러스 bu라는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으로 따지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어기에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화된 선형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쓴다는 거죠. 점화식 형태로. 요 꼴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의 샘플링 타임이 1초야. 예를 들어서 1초면 K가 2가 되면 2초가 지났을 때의 상태를 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NPC의 개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이산화된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그래서 요 모델 정보로 어, 모델 예측 제어를 하겠다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모델로 예측을 해서 제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현재 내 상태 XK랑 UK를 내가 알죠. 그러면 내가 K 플러스 1번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식에 의하면. 그죠? XK 플러스 1을 내가 구할 수 있죠. XK의 정보로. XK랑 UK의 정보로 XK 플러스 1의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서의 상태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 저희가 뒤에서 하겠지만 XK 플러스 9 아홉 번째 이후의 스텝에서의 상태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모델 정보. 그죠? 이 식에 가면 바로 한 스텝 후의 정보만 알 수 있지만 한 스텝 후의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넣어서 그 다음 스텝의 정보를 알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원리예요. 이 모델식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배울 NPC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MPC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MPC가 왜 요즘 자꾸 제가 MPC 공부하라고 하냐면 어 자, 예전만 해도 사실 이제 제어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버스트 제어기도 있고 뭐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도 있고 뭐 너무 종류가 많은데 어 MPC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 그죠? 그래서 어떤 제어기를 써도 그냥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로봇 제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제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NPC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PC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NPC가 가진 장점 때문인데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요 1번과 요 2번. 그러니까 첫 번째가 Receding Horizon Control. 이건 뭐냐면 이제 호라이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어기를 설계를 하면 얘가 이제 여기 스텝이 있죠. K 스텝, K 플러스 1번째 스텝, K 플러스 2번째 스텝. 이게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스텝으로 볼 건데, 내가 현 시점이 K 스텝이야. 그럼 얘는 이 모델 정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10 스텝을 내다보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호라이즌 따라서 10 스텝 후를 내다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모델 수식을 그냥 행렬 몇 번 더 곱하면, 몇 번째 이후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스테이트 정보를. 그래서 이 호라이즌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뒤에서는 요 내다보는 스텝의 수를 제가 10개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개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제가 현 시점이 K야. 현 시점이 K.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현 시점이 K야. 그러면 K 플러스 9번째까지 현 시점 포함해서 K 플러스 어, 10번째 스텝까지 일단 내 계산을 쫙 해요. 계산을 쫙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 스테이트가 내 아웃풋, 그죠? 그러니까 X 중에서 내가 제어하고 싶은 애가 Y죠. 그죠? 여기 시메트릭스 곱하면 Y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어하고 싶은 애가 Y인데 내 Y가 10 스텝 이후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를 내가 모델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모델만 좀 정확하다면.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요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건데 Y가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건데 어, 내다보고 입력을 미리 계산을 해요. 이 10개의 스텝에 대해서 R이 Y를 따라갈 수 있는 R을 Y가 따라갈 수 있는 입력을 10개를 계산을 해.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됐어. 그 다음 샘플이 되면 K 플러스 1번째 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10개를 또 계산을 해. 그죠? 그 다음에 그 계산한 다음에 첫 번째 입력만 현재 사용을 하고. 그죠? 또 K 플러스 2번째 스텝이 됐을 때 또 10개 스텝을 또 내다보고 계산된 첫 번째 입력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코드로 구현을 하면 이제 복잡하겠죠. 그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이 호라이즌을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최적화를 한 거예요. 그죠? 호라이즌을 계속 움직이면서 최적화를 한다. 그게 이 RHC의 개념입니다. RHC의 개념. 그래서 요걸 함으로써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성이 있다는 게 일단 NPC의 장점이고 그 두 번째가 요거요. 이제 최적화는 최적화인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최적화를 한다는. 우리가 이제 뭐 최적 제어 이런 개념이 옛날부터 있어. 최적화, 뭐 최적 설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수식이 있으면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죠? 뭐 미니마이즈 하는 뭐 x를 찾아라. 그럼 x에 관한 수식을 세운 다음에 걔를 미분해서 0 되는 x를 찾으면 걔가 최적화된 지점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건 쉬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컨스트레이트가 있는 상황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x를 최적화하는 x를 구하고 싶은데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얘는 절대 뭐 100이 넘으면 안 돼. 뭐 마이너스 10과 100 사이여야 돼. 라는 이런 조건을 실시간으로 줘가면서 얘를 최적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NPC를 이용을 하면 요걸 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거는 그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QP 문제로 얘를 해석을 해요. 뉴메리컬하게 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NPC는 이제 최적화 개념도 있고 컨스트레인트도 리얼타임을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장점밖에 없어.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이게 NPC가 장점인데 좋은 건데 NPC의 단점이라고 하면 계산량이 많았다는 거. 그죠? 계산량이 많다는 건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점점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자동차에 NPC를 넣는 건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거를 넣어서 상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좋아지고 있고 성능 측면만 봤을 때는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어쨌거나 NPC는 이 모델 정확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이 모델 정확성에 좀 그걸 이제 디펜던시한 게 좀 단점이자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그죠?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NPC가 어떤 짓을 하냐? 그래서 이제 시간은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내가 스텝으로 보자고 했죠. 그죠? 샘플링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0일 때 어, 10개의 스텝을 내다보고 내 출력이랑 입력을 다 계산을 해요. 내가 목표하는 게 이제 R을 트래킹하는 건데 그걸 트래킹할 수 있는 최적화 입력을 요 10개 스텝에 대해서 계산을 해. 그러면 이제 10개 입력이 나오겠죠. 각 스텝에 대해서 입력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입력만 취해요. 이렇게 첫 번째 입력만 취해서 입력을 해줘.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됐어.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 스텝이 됐을 때 U1부터 U10까지 입력을 최적화해서 계산을 해. 그 다음에 U1을 입력하고. 그죠? 계속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이 뭐냐면 매 스텝마다 최적화를 다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K 0번째 스텝에서 K 4번째 스텝의 입력을 계산했어. 한 번 했는데 걔를 안 쓰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다음 스텝에 갔을 때 그때 필요한 U4는 내가 처음에 계산한 U4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면서 최적의 입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NPC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좀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 호라이즌의 길이 지금 제가 10으로 가정한 이 호라이즌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성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호라이즌 길이 너무 예측을 멀리하면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최적화 문제, NPC의 장점이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그냥 최적화 문제가 아니라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현상이 주어져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SRS 카 팔로잉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현상을 두고 제어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뭐 목표 거리를 맞춰야 된다. 목표 속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 수식화해서 최적화 문제로 만들어야 돼. 그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이제 두 개를 세우는 게 최적화 문제인데 코스트 펑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말을 수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보통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최적화하고 싶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미니마이즈 문제 아니면 맥시마이즈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는 미니마이즈 문제로 맥시마이즈 문제도 미니마이즈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문제만 일단 볼 건데 이렇게 J라는 코스트 펑션을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A1이랑 A2가 있잖아요. 그죠? A1이랑 A2라는 어떤 변수가 있어. 그럼 최적화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이 J를 최소화하는 A1과 A2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얘를 NPC로 적용을 했어. 얘가 이제 만 제어기 설계하는 문제야. 그럼 제어기는 뭘 찾고 싶은 거죠? 뭘 계산하고 싶은 거죠? 제어기는? 이 제어 문제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U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U. 그래서 여기서 이제 A1, A2 대신에 U로 이제 얘 수식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제어 목표를 J라는 수식을 U에 관한 수식으로 어떻게든 만들고 걔를 최적화하는 U를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어, 뭐 이퀄리티 조건이나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케이스 스터디로 뒤에 논문 보여드릴게 입력이 요구 가속도예요. 요구 가속도. 그럼 요구 가속도에 대한 제한이 있죠. 제한 범위가. 요구 가속도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숫자로 다 표현해주는 부등식으로 표현해주는 거고. 그리고 요구 가속도의 제한량을 저희가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가 속도의 변화량. 요가 속도의 변화량은 이제 저크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저크의 개념도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나 코스트 펑션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PC에서는 최적화 변수가 입력 U가 되고 결국 이 U와 관련된 어떤 형태로 이 수식들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MPC 설계를 네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세부 과정은 지난 시간 강의를 좀 봐주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스테이트 프레딕션 행렬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프레딕션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데 요 F랑 파이라는 이 행렬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일단 용어를 익혀야 되는데 요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MPC는 여기 y k 플러스 i k 이가 뭐냐면 말로 표현하면 현재 k 스텝에서 예측한 k 플러스 i 번째 스텝의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k 플러스 2 k 이렇게 되면 k 스텝에서 예측한 k 플러스 2번째 상태.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음, 호라이즌 동안 내가 10으로 정의한 10 스텝 동안 계속 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렬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y는 ax 플러스 bu에다가 x 닷은 이게 원래 이거잖아요. xk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u인데 여기다가 c를 곱하면 여기다 c를 곱하면 얘가 y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y를 구해놓고 어, x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원래 구했던 요 수식을 xk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한 스텝 나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얘가 이제 yk 플러스 2가 되는데 yk 플러스 2를 또 수식을 구해가지고 다시 또 넣어주고 그죠? 요걸 이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k 플러스 np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np가 지금 10이죠? 10 스텝 내다봤을 때의 스테이트를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y는 fx 플러스 파이 u 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걸 봐주시면 여기서 라지 u는 뭐냐면 행렬인데 어, k 번째 입력부터 그리고 내가 10 스텝을 내다봤으면 U9까지 그죠? U0부터 U9까지의 입력을 모아서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한 거예요. 라지 U. 그다음에 라지 Y는 K 플러스 NP 번째 스텝 Y까지 쫙 모아놓은 거예요. 한 호라이즌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말은 길었는데 요 행렬이죠.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 하나 가지고 한 호라이즌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사용하는 정보는 뭐냐면 현재 스테이트. 그죠? 현재 스테이트만 가지고 이걸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F 행렬이랑 파이 행렬 요게 이제 다 나중에 코드로 구현이 될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도를 했어요. 이거를 다 넣어가지고 손으로 풀어가지고 F 행렬은 요런 꼴이 되고 F 행렬은 다음 장에 요런 꼴이 되고 파이 행렬은 요런 꼴이 돼요. 이거 A, B, C, D 매트리스 원래 갖고 있던 거 그죠? 이걸 넣으면 이렇게 F랑 파이는 요 MP가 호라이즌의 길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 됐죠? 그래서 이걸 다 코드로 치는 거예요. 코드로 치면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펑션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어, 우리가 제어 문제에서 코스트 펑션을 잡는 법이 대충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 트래킹 문제를 볼게요. 아까 Y 뭐였죠? Y가 저희는 최적화를 한 호라이즌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 호라이즌에 대한 정보가 라지 U랑 라지 Y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호라이즌에 대한 제어 목표가 뭐냐면 이 Y, 라지 Y가 레퍼런스 값에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죠? 레퍼런스 값에 각각의 레퍼런스가 있을 텐데 레퍼런스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어, 내가 한 호라이즌에 대해서 계산한 U 값이 U의 에포트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 컨트롤 에포트가 좀 적으면 좋잖아요. 같은 효과를 낼 때.
그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텀은 트래킹 퍼포먼스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텀은 컨트롤 에포트. 그죠? 그리고 요 R이 요 RS 말고 R이 이게 웨이팅 팩터인 거죠. 그래서 이 웨이팅 팩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컨트롤 에포트를 줄일 건지 요 트래킹 퍼포먼스를 좋게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노테이션을 계속 기억을 하라고 있어요. 이 라지 Y가 뭐고 라지 U가 뭔지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한 호라이즌에 대한 U의 정보, Y의 정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이거 볼게요. 지금 레귤레이션은 그냥 RS가 0인 트래킹 문제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Y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Y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게 이제 레귤레이션 문제라서 트래킹 문제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근데 저희가 얘기했죠. 이 코스트 펑션이 U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면 좋다. 그죠? 최적화를 할 거니까. J를 최적화하는 U를 구할 거니까 U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여기 Y가 있죠? Y가 있어요. 여기 Y가 포함돼서 그 Y를 U로 바꾸고자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중간 과정을 밑에 좀 쓰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 Y 대신에 요걸 써요. Y 대신에 자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 Y 대신에 얘를 넣은 거예요.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학원 과목을 좀 공부하려면 행렬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행렬 미분이라던가 모든 공학에서 이게 행렬을 다뤄서 저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트랜스포즈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트랜스포즈는 이게 분배 법칙이 있죠. 되죠. 그죠? A의 트랜스포즈에 B 트랜스포즈가 되고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순서 바꿔주고 그죠? 순서 바꿔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두 개의 성질로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분배를 할게요.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앞에 있는 가로 두 개를 이렇게 곱했다고 보는 거예요. 곱했다고. 그죠? 곱했다고 보면 트랜스포즈 요 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텀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중간 텀이 그걸 좀 풀어 써볼게요. 그냥 얘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애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위의 식의 결과가 요건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요거 뒤에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 뒤에 붙어 있는 애들. 요 앞에 있는 게 U 트랜스포즈, 파이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U 트랜스포즈를 앞에 붙고 U로 뒤를 묶어요. 됐죠? 그러면 저 위에 같은 식이 나오죠. 여기 앞에 텀이 나오죠. 플러스 R, U.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문제인데 얘네는 어 여기 두 텀이죠. 두 텀은 얘네는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거든요. 그죠?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인데 얘네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 둘이 같아요. 트랜스포즈를 해도 같아지는 텀들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요 중간에 있는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얘네는 사실 중요한 애들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 얘는 중요한 애들이요. 얘는 일단 이거를 트랜스포즈해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2배 빼기 2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애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식이 요 식인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식.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NPC를 구현하고 싶은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먼저 구해요. 그죠?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구하고 이러한 트래킹 문제를 다루고 싶으면 지금 이 똑같은 코스트 펑션이 나온다는 거죠. F랑 파이 값만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룰 문제는 이 프리딕션 행렬의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 얘는 디스터번스가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가 이제 x 닷은 ax 플러스 bu 플러스 로우 v 해가지고 어떤 디스터번스가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프리딕션 행렬도 형태가 바뀌고 그게 다 여기 구현이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구한 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구하는 거.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구하고 갔더니 이 앞에 있는 두 텀은 다 유에 관한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에 관한 식이라서 걔는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애는 유에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분하면 날아갈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내가 최적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에 관해서. 그죠? 앞에 두 텀을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한다. 그래서 자 여기를 계속 트래킹을 하세요. 어 그러면 이 코스트 펑션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죠? 이 코스트 펑션은 뭐냐면 내 현재 호라이즌에 대해서 이 코스트 내 제어 문제를 표현한 비용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고 싶어. 그럼 그때 제어 입력 U를 구하는 방법은 U로 편미분을 하면 돼요. 그죠? 어널리티컬하게 이제 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렬 미분, 쿼드레틱 폼에 대한 행렬 미분하면 요 밑에 식이 그냥 바로 나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 입력 얘를 최적화 입력으로 쓰면 돼요, 사실은. 그죠? 이거 이제 보면 이게 막 파이나 F 이런 애들 다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이게 어떤 U로 딱 정의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쓰고 싶은데 이걸 이제 호라이즌을 옮겨가면서 얘를 그냥 계속 계산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콘스턴트를 고려를 못했다는 거지. 그죠?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찾는 거고 이제 뉴메리컬하게 이거를 이제 콘스턴트를 고려해서 뉴메리컬하게 구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을 고려하자. 그게 바로 이제 QP 솔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이 흐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어를 배워보다 보면 이제 LQR이라는 게 나와요. LQR. 한 번이라도 이제 선형 제어 이런 거 하다 보면 LQR이라는 제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QR이랑 MPC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세요. 그죠? LQR은 최적 제어 입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런 내용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공부를 해서 혼자만의 어떤 책을 계속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이제 강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LQR이나 MPC 이런 개념을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컨스트레인트도 류에 관한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근데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속도 제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속도에 관한 컨스트레인트가 보통 주어지거든요. 그죠? 그 Y에 관한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 Y에 관한 컨스트레인트도 내가 U에 관한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U에 관한 수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U에 관한 수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를 쿼드 프로그라는 어떤 함수에다가 이제 솔루션을 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꼴이 요 꼴이에요. 이게 A1U equal B1 이런 이퀄리티 컨스턴트나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게 A1, A2, B1, B2 얘를 입력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U를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꼴에 맞춰서 U에 대한 컨스턴트를 Y에 대한 컨스턴트를 U에 대한 컨스턴트로 바꿀 수가 있다. 됐죠? 말은 쉬운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거의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잘 정의를 했다. 문제만 잘 정의를 했다 그러면 어, U에 관한 함수가 있을 거고 비용 함수가 있을 거고 U에 관한 컨센트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거를 요 쿼드 프로그라는 매트랩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매 스텝마다 이 쿼드 프로그를 계산을 해가지고 입력을 쫙 계산한 다음에 첫 번째 입력만 넣어주는 거예요. 내 시스템에다가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쿼드 프로그라는 함수를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솔버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솔버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솔버의 양식에 맞춰야 돼. 형식에. 그래서 솔버가 쓰는 형식에 봤더니 얘는 요런 꼴을 미니마이즈 한대요. 2분의 1 xt hx 쿼드렉틱 폼에다가 f의 트랜스포즈 x라는 꼴을 만든대요. 얘를 이 형태로 넣어줘야만 얘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서의 x는 우리한테 뭐죠? 어, 정확히 얘기하면 라지 u가 되는 거예요. 그죠? 라지 u를 x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고 저희가 문제를 정리했을 때 여기 q랑 ft로 만약에 정리가 됐다. 여기 중간에 있는 항들이 그럼 걔를 h랑 ft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턴트도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A 매트릭스랑 B, A 이퀄리티랑 B 이퀄리티 이렇게 다 구했다. 그럼 걔를 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는 논문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한 이제 논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는 스마트 회생 과제랑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페달 밟지 않아도 이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나 아니면 앞차가 발견이 되면 앞차랑 간격을 유지를 해요. 그죠? 제어기가 그냥 목표 거리 제시하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 유지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유지 모드가 있어요. 공간 유지 모드. 그래서 저희는 요 2번 카팔로잉 상황을 볼 겁니다. 6번 공간 유지 모드.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라이다나 이제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기가 설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NPC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 거리가 정해졌어. 목표 거리가 정해지면 현재 거리를 받아가지고 피드백 제어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바로 PID 제어기 설계하려면 설계할 텐데 그 PID를 설계하지 않고 이 어퍼 레벨 컨트롤 여기다가 NPC를 써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 NPC는 뭐냐면 어, 에러 텀을 받아서 요구 가속도를 계산해 준 그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요구 가속도가 이제 U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실제 만약에 제어기에 차에 사용한다 하면
이 요구 가속도를 트래킹하는 하이 제어기가 또 있어요. 내가 요 가속도 던져주면 그냥 그 가속도 내는 토크 제어기라던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의 MPC 역할은 요구 가속도 계산하는 것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요 논문인데 요 논문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달달 하세요. 이게 이제 MPC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서 좀 인용도 잘 된 논문이고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저널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태원 박사가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값들을 한번 봐주시고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그래서 현상을 저희가 이제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모델이 있을 때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한 모델을 3차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요. 세 개의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 그래서 상대거리 오차가 있고, 그죠? 상대거리 차이. 앞차와의 거리와 내차의 거리의 상대거리.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어. 그럼 내가 카펄러잉 제어를 할 거면 특정 거리를 맞춰야 되고, 그죠? 특정 거리를 맞춰야 돼요. 여기 D 디자일드가 주어지면 특정 거리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상대 속도도 거리를 유지하려면 상대 속도도 그냥 유지하는 게 나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이제 이 스테이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요구 가속도가 아니라 실제 가속도. 그럼 얘에 대한 수식을 이제 제어 입력은 이제 목표 가속도가 되는 상황이고 AF, 디자이어드 요 노테이션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왜라는 뭐냐면 앞차가 가속하는 거 갑자기. 앞차의 가속도는 내가 어쩔 수 하는 거 없는 거죠. 근데 내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미쳐. 그죠? 앞차가 갑자기 가속도를 밟으면 상대 속도가 늘어나고 상대 거리가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외란 처리하는 거예요. AP를.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이 이렇게 됐는지는 그러니까 모델 이게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문 조금만 읽으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라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있습니다. 이제 가속도에 대한 다이나믹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력으로 AF 디자일을 넣어주면 실제 가속도가 나오는 데까지 지연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연을 이렇게 1차 다이나믹스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나믹스나 동력학을 배웠기 때문에 마치 로우 패스 필터를 한번 통과한 것처럼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디자일드 값을 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렉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1차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엄청.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여기서의 파이 얘네들이 이제 A, B, C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외란에 관한 매트릭스고 그래서 x 닷은 파이 x 플러스 그리고 또 다른 파이 u 이렇게 감마 v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모델이 주어진 거고요. 지금 스테이트는 세 개죠. 스테이트는 세 개예요. 그래서 C 매트릭스가 이렇게 구현이 된 거죠. 여기 3차원 I 행렬로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스테이트를 모두 받아서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겠다. 여기까지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제어 목표가 있는데 이거 자세히 안 볼게요. 자세히 안 볼 거고 결국에는 원하는 거리를 맞춰야 되고 원하는 속도를 맞춰야 되고 원하는 가속도를 맞춰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제어하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원하는 목표 거리를 정확히 맞추고 상대 속도는 0이 되고 그리고 가속도도 이제 원하는 그 프로파일 값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레퍼런스 트래킹을 하는 거니까 코스트 펑션을 그걸 고려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게 노테이션이 좀 복잡해서 이제 헷갈리는데 이 WY라는 거는 어, Y에 관한 웨이팅 함수인 거죠. 그죠? 웨이팅 행렬이다. 그러면 이 L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J거든요. 코스트 펑션. 어, 자, 여기 이제 쿼드레틱 폼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Y에 관한 제곱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델타 D를 0으로 보내고 델타 V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죠? 델타 D는 디자일드 거리까지 오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가속도가 세 번째 스테이트인데
가속도에 관한 목표값을 얘가 줬어요. 논문에서. 얘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D와 델타 V의 함수로 어, 가속도의 목표값을 줘라라는 그 조건을 지가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얘를 코스트 펑션에 제가 반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일드 값 자체가 현재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준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WU라는 게 있죠. 얘도 이제 웨이팅. 제가 U의 에포트를 줄이고 싶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U 제곱에 관한 W가 있고, 그리고 델타 U가 어, 저크에 관한 거니까 델타 U에 관한 어떤 내가 줄이고 싶은 애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웨이팅 펑션이 이렇게 WY 어쩌고가 있고 WU가 있고 W 델타 U가 있는 얘를 이제 튜닝을 해주는 거죠. 그죠? 튜닝을 해서 미니마이즈를 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호스 펑션을 구현을 했어요. 수식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샘플 타임을 이제 MPC를 계산하는 샘플 타임을 얘는 0.1초로 정했습니다. 코드에도 얘가 반영이 돼 있어요. 0.1초로.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컨스트레인트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수식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U는 뭐 Umax보다 작아야 되고 Umin보다 작아야 된다. 아까 파라미터 값 중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Ymax보다 Y는 얘는 3바이 1 행렬인데, 그죠? Y는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Ymax랑 Ymin 값이 이제 주어져 있어, 숫자로. 그리고 요 맨 밑에 거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이제 A safe라는 D safe라는 어떤 팩터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제어를 하고 싶다. 이거 이제 이 사람 아이디어인 거죠. NPC랑은 별 관계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컨스트레인트에 반영을 해준 거예요. 요런 게 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원론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 행렬 있잖아요. 그 우리 모델, 갖고 있는 모델이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아까 이제 외란 포함해서 G, C 매트릭스 이렇게 A, B, C, D 행렬로 구현되던 거를 스테이트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스테이트 어그멘테이션.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쌓는다, 합친다, 이렇게 늘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U를 AF 디자이어드로 보지 않고 ALF 디자이어드의 닷으로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생소할 텐데 이제 제어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AF의 변화량을 U로 보고 실제 AF 디자이어드는 스테이트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테이트가 3개였는데 4개로 늘리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효과가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요 이제 AF 다시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입력해서 계산을 하는데 AF 다시인데 얘를 시스템에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한번 적분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적분기를 한번 통과시켜서 이제 넣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모델 언서티티나 이제 뭐 외란의 좀 강건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델 기반 제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어그멘테이션을 해준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A, B, G, C 요 매트릭스의 이제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NPC 구현할 때는 이렇게 어그멘티드 된 어, 스테이트를 활용을 할 거다. 였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A, B, G 매트릭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까 뭐 스테이트 프리딕션 만들고 호스트 펑션 세우고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여러분들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아플 텐데 이렇게 코스트 펑션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근데 봤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 보면 P가 지금 저희는 1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호라이즌에 대해서 제가 코스트 펑션을 제가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로 그거를 풀어 썼을 뿐이에요. 얘는. 원래 저희가 앞에서 그냥 한 호라이즌에 대해서 라지 U랑 라지 Y로 하던 거를 이제 각각의 변수, 각 스텝에 대해서 10개로 풀어 쓴 게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요 오메가라는 애가 있는데 이 오메가라는 애는 이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오메가
형태로 얘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아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y가 델타 D, 델타 V, AF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디자일드 값이 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AF가 디자일드 값이 있었죠, 아까. 그죠? 근데 AF가 디자일드 값이 아까 AFR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걔를 여기다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오메가라는 함수를 곱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AF가 디자일드 값도 0이었다라고 하면 이 오메가는 없어도 돼요. 이거는 이 논문에만 있는 거예요. NPC랑 관계없고. 그 다음에 어, 얘를 이거를 우리가 아는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라지 U랑 라지 Y의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과 같이 바꿉니다. 요 중간에 이거 헷갈리는 이 웨이팅 펑션, 웨이팅 행렬을 타우라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요 가운데 있는 애를 타우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정의했던 라지 Y가 있고 세 개, 스테이트가 세 개인 라지 Y가 있고 그리고 X4가 뭐냐면 새로 어그멘티드 된 AF 디자일드,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웨이팅을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스테이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웨이팅 펑션을 다시 정의를 해준 것뿐이에요. 그 U에 관한 웨이팅 펑션은 원래대로 해주고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오늘 필기 하나 했는데 그 필기를 한 원리대로 대입을 해보면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코스트 펑션이잖아요. 한 호라이즌에 대한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면 여기 U에 관한 쿼드래틱 폼이고 얘도 U에 관한 식이고 나머지는 이제 U에 관계 없는 거라서 콘스트라고 해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봤더니 얘를 이 꼴로 내가 바꾼 거죠. 그 쿼드 프로그의 그 함수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바꿔준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아까 얘기하자면 얘가 이제 H가 되는 거고 아까 H랑 F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EH가 될 거야. 이게 2분의 1이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EH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가 요 앞에 붙어 있는 애가 F가 되겠죠. 그죠?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줄 겁니다. 됐죠? 지금 상황 알겠죠? 이 코스트 펑션은 어, 아까 얘기했던 트래킹 퍼포먼스와 U의 에폴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줄이고 싶은 애로 이제 결정이 됐고 라지 U에 관한 애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그 이태원 박사님 세 번째 강의를 들으세요.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는 근데 그분이 이제 코드를 구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뭐냐면 얘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애들이에요. 그죠? 한 호라이즌이 결정돼도 이제 바뀌는 애들인데 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미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내가 스테이트 프레딕션 행렬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현재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F 값을 미리 알고 있죠. 계산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죠? 라지 F 값 알고 있고 파이 값 알고 있고 요 로우 값도 로우 얘가 지금 새로 추가된 애죠. 외란 텀 때문에. 외란도 이렇게 이제 열 스텝에 대해서 다 들어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프리딕션으로 얘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저희가 코드를 짤 때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매저 변수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는 거고. 그죠? 이 나머지 애들은 내가 미리 계산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죠? 그걸 코드를 짤 때도 그게 구현이 될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콘스트레인트는 이제 라지 y에 관한 콘스트레인트를 u에 관한 콘스트레인트로 이렇게 바꾼다. 됐죠? 뒤에서 코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코드 프로그에서 쓰려면 요러한 코스트 펑션과 요러한 컨스트레인트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 코드에 입력을 해줄 때는 요 A부터 F, B 요거를 입력을 해줄 거니까 매 스텝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코드를 열어보면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죠? 그 이제 한번 열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M 파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걔를 열면 얘가 지금 코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뭐냐면 걔는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애들 다 모아놓은. 아까 제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요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로직을 짜면 그 M 파일로 파라미터를 다 모아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M 파일을 로드를 시키고 시뮬링크를 키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시뮬링크 안에다가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태원 박사님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팁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논문에 있는 이 파라미터 값대로 이 파라미터들을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뭐 이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샘플링 타임은 0.1초. 그죠? 그다음에 내 차의 뭐 초기 속도, 그 디자일드 거리는 뭐 8m였으면 좋겠다. 이게 뭐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소 거리는 7.5m. 그죠? 그다음에 뭐 TL, KL 이런 게 다 저기 뒤에 있는 모델에 들어가는 식들인데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타우 H라는 또 변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숫자로 이제 정해진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웨이팅 펑션이 저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Y가 있었는데 보시면 얘는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3 x 3 매트릭스죠. 3 x 3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Y 1, 2, 3에 대해서 어, 그 트래킹 퍼포먼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 웨이팅 값으로. 그다음에 오메가 WU는 U 에폴트, U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by 1 그냥 상수로 나온 거고 그 W 델타 U는 역시 이제 코스트 펑션에서 이제 웨이팅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 로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요거는 뭐 이제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그 논문에만 있는 건데 슬랙 베리어블 관련된 거 얘네 이런 애들은 이제 모르셔도 돼요. 이런 애들을 보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각 y 저희가 y가 세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정해져 있어요. 미니멈 값, 맥시멈 값. 뭐 예를 들어서 델타 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NPC는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그걸 무조건 다 고려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이거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U는 이제 목표 디자일드 값이 A인데 이 가속도가 너무 세고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0.6부터 마이너스 0.6부터 1.5까지 준 거예요. 그리고 델타 U에 대한 미니멈과 맥스 값도 이제 이게 저크의 개념인데 마이너스 2와 0으로 이제 2로 제한을 했다. 그다음에 이 KV랑 KD는 아까 그 어, AF의 디자일드 값 계산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변수들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TTC는 원래 이제 타임 투 콜리전이라고 해서 이제 의미는 있는 값인데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메가라는 애가 있었어요. 코스트 펑션에서 오메가라는 애 있었는데 걔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AFR을 계산하기 위함이니까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읽었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WY는 뭐 저렇게 표현하고 그죠? 이렇게 다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A 매트릭스 주어졌죠. 그죠? A 매트릭스 저희가 여기 어, 외란이 포함된 형태로 A 매트리스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어그멘테이션 한 거. 그죠? 어그멘테이션 한 게 이제 최종 모델인데 얘를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한 게 이제 맨 마지막에 AD 어그. 그죠? AD 어그, AD, BD 어그. 얘네 네 개로 우리가 스테이트 프리딕션도 하고 다 하는 모델 이용하는 부분.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스테이트가 네 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죠? 네 개가 되고 입력은 AF 디자일의 다수를 둔 상황이다. 그죠?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먼저 계산하는 거.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F랑 파이에 관한 수식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로우를 계산해야 돼요. 로우. 로우는 여기 지금 수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아까 xk 플러스 1은 axk 플러스 bu 플러스 로우 v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수식한 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f 행렬을 구하고 싶어. 그럼 f 행렬을 일단 빈 껍데기를 넣고 포문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p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스텝에 대해서 f 하나 넣고 그 밑에다가 얘를 넣는 거죠. 그죠? CA 제곱, CA 세제곱, CA 네제곱 넣어가지고 언제까지? P까지. 그죠? P가 지금 1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쌓으면 F 행렬이 딱 나오죠. 요거랑 포문 한번 돌리면. 그죠? 지금 여기 수식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 행렬도 어, 이게 이제 코드가 보기가 왜 어렵냐면 요 차원이 항상 헷갈려서 그래요. 그죠? 디멘션이 이게 항상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손으로 좀 해보면서 원래 매트릭스는 4x4 매트릭스였는데 여기 파이 행렬은 크기가 몇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를 좀 미리 손을 해보면서 어쨌거나 요 수식을 한 줄 한 줄 이제 포문 이터레이션 통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죠? 한 줄 한 줄 쌓아가는 수식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로우에 대해서도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로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로우 행렬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요걸 하고 나면 코드에서 여기를 하고 나면 스테이트 프로젝션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스테이트 프로젝션 행렬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엠파일 안에 있는데 어, 미리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현재 스텝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난해하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요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까지 된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된다는 걸. 그러면 여기서 H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구냐는 거죠. 그 H의 역할을 하는 게 요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원래 이거 쿼드 프로그 형식이 2분의 1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다 2로 곱해주는 거. 그래서 2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써줬는데 지금 이 형식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파이 행렬 아까 스테이트 프로젝션에서 파이 행렬을 곱해주는 건 알겠어. 앞뒤로. 근데 여기 중간에 이 VAR이라는 게 뭐냐면 요 행렬이에요. 요 행렬. 요게 이제 VAR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차원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차원을 맞춰서 얘가 이제 VAR의 그 일부분을 역할을 하는 거죠. VAR의 일부분 역할을 하는데 걔를 차원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F를 구해야 되죠. 스몰 F. 여기 이제 코드 프로그에서 사용할 그 스몰 F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VV1이나 VV2는 이 F를 구하기 위한 애들이에요. 그죠? 그 F라는 애는 뭐가 문제냐면 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애가 정해져 붙어 있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실시간으로 안 붙은 애들부터 이렇게 VV1이나 VV2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을 좀 보면 타우 여기 VAR 어쩌고는 타우라고 있어요. 얘가 타우. VAR은 어쩌고가 다 타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앞에 F 트랜스포즈 곱해져 있죠. 이렇게 F 트랜스포즈 곱해져 있고 파이가 뒤에 곱해져 있고 그죠? 중간에 그렇게 돼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 F 타우 앞뒤로 F랑 파이가 곱해져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로우가 트랜스포즈로 곱해져 있고 파이가 여기 앞에 곱해져 있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기 뒷부분을 계산한 거라는 거죠. 여기 VV1과 VV2는 얘가 이제 VV1이고 VV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XK랑 V가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온 애들이라서 이제 앞으로 곱해줄 거예요. 그죠?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는 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일부러 좀 작게 넣었는데 컨스트레인트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U에 관한 그 U 민과 맥스 값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한 호라이즌에 대해서 U, min, max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P1 by 1의 크기가 값이 들어가는 거죠. 컨스탄트를 하나 넣으려면 P1 by 1 형태의 벡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요것도 이제 이태원 박사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코드를 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 저희가 네 개의 스테이트 중에 어 실제 U는 뭐냐면 실제 U는 네 번째 스테이트죠. 제 적분해서 넣어주는 애. 근데 그 네 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민맥스 값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 네 번째 스테이트를 선택하겠다라는 게 이제 C1 매트릭스 지가 짠 거예요. 그분이 짜신 거고 C2는 Y max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개 스테이트를 선택하는 행렬을 짠 거예요. 그죠? 편의상 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작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얘도 이제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이에요.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이 전체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U 민맥스를 구현하고 Y 민맥스를 구현하기 위한 그 걔네들만 뽑아서 스테이트 프리딕션을 그냥 다시 뽑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은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이용해서 컨스트레인트를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F랑 파이랑 로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F랑 파이 로우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쿼드 프로그에서 사용하는 꼴로 이렇게 A인 U는 뭐보다 작다. 꼴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컨스트레인트들을 이렇게 호라이즌에 대해서 Y에 대한 민맥스 값을 또 역시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정의를 해주고 여기 Bin이라는 변수로 민과 맥스 값을 넣어줬다.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실시간으로 코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솔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을 보는 거죠. 형식을 봤더니 정해줘야 될 게 H, F, 그리고 A 여기 A 그리고 B 그리고 만약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퀄리티 형태 그리고 X 지금 현재 내가 U인데 여기에 대한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다 써줘야 돼. 그죠?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뮬링크를 열어보면 이해가 있어요. 그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요 매트랩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코드는 거의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어 제가 써놨는데 이제 AF 디자일들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요. 얘는. 근데 얘가 사용하는 게 세 가지 스테이트에 대한 에러 텀. 그죠? 그다음에 요 디스터번스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디스터번스가 아니라 요 네 번째 스테이트가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어 제역이 이제 MPC 입력이 있고 요 입력을 플랜트로 넣어주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 열어보면 요 플랜트가 본인이 설계한 논문으로 그 모델로 들어가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3차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이제 카심이나 카메이커로 바꾸라는 거죠. 그죠? 플랜트. 실제로 그게 검증이 되는지 보려면 본인이 짠 모델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됐어요. 그래서 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볼게요. 얘는 굉장히 간단해. 이게 코드가 이게 단데 얘가 사용하는 입력들을 볼게요. 제가 다 미리 계산한 애들. 그죠? 아까 거기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다 미리 계산한 애들이에요. 아까 VV1, VV2 있었죠? 아까 스몰 f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H도 제가 미리 계산했고, X는 현재 스테이트, V는 현재 외란, 그 다음에 파이랑 로우 F 그 스테이트 프리딕션인데 얘는 그 콘스트랜트를 위한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들을 저희가 방금 전에 계산한 애들. 그 다음에 Y민과 Ymax에 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얘네들을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 그래서 보니까 F 트랜스포즈라는 애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차원이 10 바이 1이 돼야겠죠. 그죠? X가 지금 한 호라이즌이 그렇게 되니까, 어, F를 이렇게 정해놓고, 아까 그 수식, 여기에 X를 곱하고 VV1을 곱하고, 그리고 외란을 곱하고 VV2를 곱해가지고
F를 만들어준. 그죠? 아까 여기 있던 이 F를 구한 거죠. 이 F. 그래서 비용 함수에 있는 F를 이렇게 계산해 준다. 그 다음에 요 B인이 뭐냐면 요 B예요. 요 B. 요 B. 아까 여기 얘를 이렇게 Y에 관한 컨스트레인트를 정리를 하면 여기 맨 밑에 같은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Y 맥스 값이 있고 Y 민 값이 있고 스테이트 프리디션 행렬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파이 곱해져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한 게 요 식이죠. F 있고 로우 있고 어, Y 민 맥스 값 있고 그죠? 그걸 정보를 다 준 거고 얘가 이제 B인이 요 B가 되는 거고 A는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A는 파이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를 보려면 너무 복잡한데 하나하나 보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코드를 돌릴 수 있는 모든 게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 코드 프로그 여기 실제로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H, F, 파이인, B인 그리고 사용 안 할 거는 이렇게 공란으로 두죠. 사용 안 할 거는 공란으로 둬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안 쓸 거니까 이렇게 두고 어, 여기 이제 옵션 넣어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제 솔버 쪽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더 깊게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해를 찾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뉴메리컬 알고리즘. 이제 가장 이제 잘 많이 쓰는 기초 알고리즘이 액티브 셋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퀀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뭐 요런 알고리즘도 있고 SQP 그런 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액티브 셋 알고리즘으로 그냥 해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함수들이 요 함수가 매 스텝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그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한번 돌아오고 아까 0.1초였잖아요. 0.1초 후에 또 돌아가. 또 돌아가면 또 그때부터 10초 이후에 다 계산하고 첫 번째 입력만 취해야 되죠. 그 첫 번째 입력만 취하는 게 여기예요. 우리 XK 중에 네 번째의 첫 번째 거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번째 스테이트의 첫 번째 걸 취해서 어 아니요 다시 여기죠.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거는 델타 U이기 때문에 여기다 TS를 곱해가지고 U를 만들어준 증분으로 델타 증분 U의 증분을 만들어서 현재 U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가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최종 출력값이 되고 얘가 이제 플랜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출력 뭐 Y1, Y2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계를 잘못했으면 이 엑시트 플래그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최적해를 찾았다 안 찾았다 이런 문제를 알려준 애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제 모든 코드를 제가 다 첨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어 지금 여기 수업 듣는 두 분은 이 MPC 코드를 가지고 그 현상을 바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뭐 잘 돼가고 있는지 질문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일단 해서 아니면 잘 안 되면 저한테 찾아와야 돼요. 알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강의는 올려놓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